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대응하고 성공 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호텔신라가 되겠는데요. 2013년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바닥은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호텔신라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호텔신라는 이제 상당한 성장주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중국향으로 성장을 보이면서 호텔신라의 면세점 매출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강력한 이제 성장주로 기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면세점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었죠. 그래서 신규 면세점이 나올 때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도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는 현상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신라도 다소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성장 기대감 역시도 좀 낮아진 일반 소비 기업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23년 8월 달에 한번 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좀 재개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10% 넘는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때 이후로 다시 한번 오히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 돈을 마구 쓰고 국내에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막 사가던 유커 같은 경우가 이제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변했고 그냥 개별 관광객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수준으로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제품보다는 아예 명품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곳을 이용하는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다이소 명동역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니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LA 다저스 그리고 샌디에이고 경기가 있었는데 LA 다저스 선수들 부인들 상당히 돈을 잘 버는 매우 잘 버는 고소득자의 부인들인데 이분들이 단체로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국내 이런 소비 행태, 글로벌 소비 행태 변화,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이런 올리브영, 다이소가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만큼 면세점이 갖고 있는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호텔신라의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세계 면세점에게까지도 이제 그 매출이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폭이지만 매출이 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면세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화점을 같이 좀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백화점을 낀 마케팅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호텔신라는 다소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글로벌리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고 예전만큼은 이런 면세점에서 물건을 싹 쓸어가는 그런 소비는 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이제 매출을 조금 안정적으로 정비를 하고 내부 실적을 좀 잘 다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좀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한번 날개를 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호텔신라 이런 좀 내수 소비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했을 동력보다도 주주들을 위한 좀 정책이 중요한데 호텔신라의 배당금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연간 200원, 300원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OLA 역시도 300원가량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0.5% 배당 수익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 배당금을 늘리든가 배당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등의 이런 행보를 좀 보여줘야만
기업 가치에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성장 동력은 다 좀 꺾였잖아요. 예전처럼 면세점이 폭발적으로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좀 보여줄 때 주가에 좀 추세적인 반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사실 시가총액 2조 5천억 부분인데 더 낮아질 수 있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충분히 이미 바닥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6만 원 아래에서 가져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악재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자료 요약된 거를 본다 하더라도 국내 면세산업의 매출 추이는 시장의 우려만큼 그런 만큼 좀 줄어드는 모습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안정을 다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 호텔신라가 사실 좀 갖고 있었던 우려가 높은 재고자산이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쌓였던 재고자산들인데 이 부분을 좀 비용을 내면서 어느 정도 떨어냈고 지금은 재고자산은 다시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 더 나빠질 수 있는 실적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 실적에서 좀 부담을 줬던 요소들 하나는 해외에서 이제 면세점을 이제 유지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해외 면세점 비용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협상을 하면서 다시금 비용을 통제하는 그런 시기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아쉬웠던 게 여행객 수요, 즉 공항 이용객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 공항 이용객들이 그 면세점에서 그 지출하는 그 비용은 늘지 않았거든요. 그 지출 자체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내야 되는 호텔신라가 내야 되는 돈은 늘어났고 돈은 벌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좀 손해를 봤는데 이 부분은 다시금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봄, 여름, 다시 한번 가을까지 여행 시즌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어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통한 계절성 효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텔 레저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이 면세 관련의 영업손익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 악재 없이 악재들은 다 반영한 가운데 언젠가 상승할 주가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가 상승의 키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뭐 유커의 강력한 뭐 소비라든가 어떠한 면세점의 신규 면세점 매출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진짜 배당과 자사주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 주는 게 좀 핵심 키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좀 인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신라 이렇게 조금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좀 돈을 버는 것도 이제 호텔신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주를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점 챙겨두시고 이후에도 다시 소비재에 관련된 기업들도 또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